네, 안녕하십니까. 대현TV 시청자 여러분, 7월 28일 여의도 3프로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왜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는가? 자, 이게 참 역설적인 주제입니다만 문 정권은 주택 가격을 잡겠다고 22번이나 정책을 내놨습니다. 규제와 관련된 정책이었는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혹은 지역을 선정할 때마다 지역 집값이 오르고 전체적으로 전국 단위로 부동산 버블이 더 커졌습니다. 나라가 네 거냐? 뭐 이런 구호를 외치는 이 일반 시민들의 집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진짜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있는 겁니까? 강프로 보시기 어때요? 강프로 지금 참 전세 사시나요? 예, 저는 전세 살고 있는데. 예, 전세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 부동산은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이 네. 사유재산이고, 물론 높은 집값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 생각하면 네. 이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유재산 제도의 근간을 흐트르는, 그럼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근간을 흔드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거? 그렇게 좀 의심이 그 들어요.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 자유시장주의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왜냐하면 거죠. 이런 거를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프로 말씀이 주목해야 될 지점인데 예. 이게 왜 위험하냐면 결국은 지금 현재 좌파 정권과 좌파 세력들 핵심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개헌에 있어서 토지 공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토지를 완전히 국가의 소유를 하고 네. 사용권이라든가 점유권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국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중국처럼 되는 거죠.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예, 체제고. 예,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 과정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보세요. 지금 온 나라가 난리를 치면서 네, 부동산 네. 정책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유시민 아저씨 얘기대로라면 국민과 싸우는 정부는 나쁜 정부예요. 유시민이 예전에 그랬다고 아니, 뭐 MB 정부 때 그랬더라고요. 토론 꼭 나와가지고. 유시민 말이 아니어도 국민과 예, 싸우는 예, 예. 정권은 나쁜 정권이죠. 국민과 네. 싸우는 정부는 가장 나쁜 정책을 쓰는 가장 하지하책을 쓰는 정부라고 네. 그 사람이 그랬어요. 하지하책. 예, 예, 예. 예. 근데 이 하지하책을 쓴다고 지금 정부,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소위 얘기해서 여당 대표가 천박한 도시라고 서울을 까면서까지 이상하게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부동산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 정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이슈화시키겠다. 부동산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대한민국의 빈부격차를 모두 부동산 문제로 전환시키고 네네. 그럼 대한민국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 문제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없애버려요? 부동산을 소유에서 빼면 되죠. 그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네. 그렇게 돼야지만 이게 설명이 돼요. 예. 기본적으로. 예. 그렇지 않으면 왜냐면 이게 정책적 사이트로 지금 접근하지 않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론몰이 자체가. 네. 정책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수도 이전 이게 정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다 지금 문제를 증폭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당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희도 집권을 해봤잖아요. 네네. 여당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론이 이렇게 장기간 부정적으로 가면 당연히 수정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책을 그렇게 빨리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다가 뭐 엄마를 더 짓고 어디다 엄마를 더 짓고 네. 뭐 이렇게 하고 뭐 좀 이렇게 우리가 DTV라든가 이런 규제도 좀 한번 고민해보고 왜냐면 지금 경제도 안 좋으니까 LTV, DTI. 네. 그런 것도 좀 한번 규제를 한번 이제 좀 어떻게 해보고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문제를 키우는 방식으로 가요. 일부러 부동산 문제를 키워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렇죠. 방향, 더큰 원하는 세상, 네, 더 큰 방식으로 지금 결국 국민들한테 결국 이게 지금 모택동 방식이거든요. 대란 대치라고 오히려 난을 더 키워가지고 한 방에 해결하는 방식이 대란 대치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에서 이제 뭐 1950년대 이후에 60년대 이제 그때 났던 그 엄청난 그 붉은 바람이 불었던 그때 상황이거든요. 지금 소위 좌파는 그런 방식을 늘 가지고 있어요. 전략적으로. 아니 근데 제가 불현듯 드는 생각이 이 정부는 뭐 부동산 가격도 하나도 제대로 못 잡는 정권인데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있는
국가 전체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을 아니죠. 누가 그리나요? 그게 원래 목표였으니까. 그걸 수십 년 동안 그걸 그려온 거예요. 그럼 그건 문재인의 목표인가요? 아니 진정의 어떤 목표죠. 그렇죠. 진영의 좌파의 목표. 좌파의 수십 년 동안의 목표인 거죠. 그게 쉽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부동산 가격을 잡으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부동산 가격이 정책 발표하면 뛰게 원래 그런데 잡으러 간 게 아니죠. 자, 그러면 노무현 정권 대 노무현 대통령과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은 다른 것 같은데요? 약간 그러면? 다르죠.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는 그래도 부동산을 가격을 잡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보면 정책 자체가 네.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갖춰져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급侧과 뭐 이게 수급 공수를 갖다가 하면서 네. 들어갔는데 지금은 완전히 일변도잖아요. 수요가 없이 그냥 조세 일변도 때려잡는 거. 세금으로 네. 때려잡는 일변도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보시죠. 아까 이제 강 프로 얘기했지만 아니 이걸 무슨 수로 형사처벌을 해요? 그럼 형사처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집 산 거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해가지고 그 돈이 잘못된 걸 밝혀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집값 올란 게 집주인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게 잘못이 당연하죠. 아니에요. 이거 무슨 네. 처벌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즉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에 폭등했습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2번입니까? 그렇죠. 세 번인가? 22번이죠. 그 정책 발표하면서 이 집값들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래서 고맙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집값을 올려놔놓고 올라간 집값을 때려잡겠다고 해서 집주인들을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지금 뭐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김현미 장관은 청와대 들어가서 문재인부터 때려잡아야 돼. 그렇죠, 그렇죠. 지 둘이서 거기서 어떻게 지지고 볶아가지고 결론을 내든가. 네. 때려잡을게. 이 문재인 정권이 정책 부동산 정책 자체가 뭐 정의의 이름으로 뭐 이런 안정의 이름으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어쨌든 정책을 제도를 만들 때에도 네. 불가침이라는 게 있어요. 불가침. 네. 이게 자유를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 우리 그렇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자세히 보면 다수결로도 제한할 수 없는 자유가 있고 어쨌든 그 자유를 전제로 하면서 의사 결정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도 예. 민주공화국인데 네. 얘네들 이러잖아요.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 부동산 이름으로. 정책의 안정을 네. 이름으로 예. 이 불가침의 영역인 이 자체를 네. 부정하면서 형사처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법률 만들어가지고. 야,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네? 아, 이게 정말 이게 못됐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해. 이 사람들이 겨냥한 안정은 가격의 안정이 아니라 정서의 안정이에요. 그러니까 체제의 안정이네요. 정서의 안정. 이게 소위 얘기해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집이 몇 배씩 더 높은 것에 대한 사람들의 그 상대적 안좋은 감정인 빈곤. 거죠. 그 정서에 대한 안정이에요. 아, 상대적 빈곤이나 네. 박탈에 대한 네, 상대적 빈곤보다는 사회적 박탈이죠. 박탈. 네. 왜냐면 이런 거잖아요. 친구가 둘이서 한 10년 전에 똑같이 강북 어디 살다가 네. 예전에 한번 나왔잖아요. 한 사람은 강남으로 이사하고 한 사람은 일산으로 이사할 수 있어요. 네, 그 있죠. 네. 근데 그 당시엔 둘이 다 똑같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네. 오히려 일산이 네. 신도시였는데 더 네. 이미지는 좋았죠. 똑같아서 아니 사는 게 수준이 똑같아가지고 네. 아마 그렇게 이사를 했을 거예요. 똑같이 30평으로 이사를 했다고 쳐요. 네. 그러면 일산은 한 9억 됐을라나? 근데 여기 9억. 여기 이쪽은 강남은 30억 이상이 됐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걸 무슨 수로 이게 정서적으로 이게 감정적으로 접근이 될까요? 그 개분위기 채워지지가 네. 않죠. 왜냐면 지금 둘 다 똑같은 집에 있고 똑같이 네. 이제 똑같은 학교를 거의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왔다고 치면 이건 사람들의 정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감정은 감정이니까. 아마 그 두 친구가 지금 다시 만나면 걸음걸이부터 다를걸요 아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책으로 때려잡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가격을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그 지금 현 정부가 주로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를 갈라치게 한다거나 혹은 비싸게 집값을 지들이 올려놓고 그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폭탄을 매겨갖고 마치 그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뭐 적인 양 아니면 악인 양 이렇게 치부하는 전략도 지금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의지가 지금 대화를 나눠보니까 현 정권은 없다. 국가가 다 가져가겠다.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을 가지고 나눠주겠다. 자유주의 아니죠? 민주주의 아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시장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근데 지금 시장하고 싸우고 있죠. 그리고 자유,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내가 집을 사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있죠. 그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욕망. 제 말이요. 제가 강남에 가고 그 싶다니까요. 기본적인 욕망을 네. 자꾸 부추겨서 어떻게든 그 기회나 희망을 갖게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네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 우리 40대뿐만 아니라 네. 전 연령의 국민들이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싶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 욕구거든요. 그걸 지금 네.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묶어놨어요. 주택 매매 잠김 현상이 지금 네. 나타나고 있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큰 틀에서 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싶은 욕망 아닌가 이걸 묻고 싶은. 야 정말 무서운 정보다. 좋은 정보예요. 제가 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은 자, 게 저게 이제 공급 물량과 관련된 수치죠? 네. 주택 금융 지수라는 건데 네네. 그 주택 금융연구원에서 이제 통계 시스템 가지고 하는 건데 네네. 저기 구입 물량 지수라고 하는 게 해당 지역의 중위소득자가 네.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면 중위소득 정도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다는 그런 지수가 돼요. 아 그렇군요. 근데 보세요. 서울 보세요, 저게. 서울 네. 서울 지금 한 물량이 없는 거야. 18%, 10%? 네. 그러니까 저기 강원도 같은 경우는 거의 100%잖아요. 강원도는 웬만하면 중간소득이면 다 집을 살고지를 원하면 살 집이 있다는 거예요. 사죠, 네. 그렇죠. 네. 다 저 그렇잖아요. 경북도 네. 그렇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 평균보다는 경기도, 뭐 제주도가 좀 떨어지고 서울은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네. 그럼 저기 물량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해법이 없다는 뭡니까? 물량 물량을 공급- 세워주는 거잖아요. 공급해야죠. 근데 네. 저거 안 하잖아요. 네네. 저걸 몰라서 안 하냐 이거죠. 아니죠. 저 그래프가 정부 건데 정부도 보고 앉아 있겠죠. 저거 왜 안 그렇죠, 보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보는데. 아니 그리고 저거는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 그 전부터도 다 비슷했을걸요? 이 수치 자체가? 그러니까 저거를 놓고서 저거를 어떻게 해준지 저걸 올릴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있는 거예요? 수도 이전 한 마음은 있죠. 아 있습니까? 예. 서울에서 뽑아내고 싶죠. 네. 아 근데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하도 뭐 일단 질러놓고 나중에 수습이 안 되는 게 지난번에도 뭐 청와대에서 나와갖고 여기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안 하셨잖아요. 좌파가 제일 좋아하는 임금이 누구예요? 정조. 아 정조. 왜 정조를 좋아해요? 네. 정조는 네. 천도를 실천한 유일한 임금이에요. 결국은 정조 독살설의 배경 중에 나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네. 천도설도 있어요. 수원화성이 무슨 뭐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정조는 한양을 떠나고 싶었어요. 예. 정조는 천도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네네. 기본적으로. 천도를 하면 근데 저기 말로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천도라고 하는 거 엄청난 공격이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기득권 세력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엄청난 싸움을 벌여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지금 이제 이게 약간 유시민류의 피해 방상, 과대 방상과 똑같은 건데 아, 예, 예.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역사 내내 자기들은 저기 소위 해서 핍박받고 압박받았던 거니까 핍박과 압박의 상징이 어디냐? 서울인 거예요. 서울이다. 이놈의 서울을 떠나야지, 이놈의 서울을 떠나야 대한민국 우리가 산다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럼 떠나면 되지 왜 여기 남아가고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높은 게 경제적으로 나쁜 게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이제 시작인데다가 예, 그 예. 사회의 부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과세의 굉장히 중요한 원천입니다. 그렇죠, 소스입니다. 네, 그렇죠, 자원입니다. 맞습니다. 자, 네. 우리 정부 다 부동산 가격 전국 다 동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제 종부세 없습니다. 네, 그럼 재산세 이런 것들 뚝 떨어져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저기에서 양도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 세수가 엄청 줄겠네요. 세수가 아마 지금 현재로 따지면 한 3분의 1 정도 줄 날아갈 거예요. 3분의 1이나요? 네, 네. 우리 뭐 개인소득세하고 그다음에 법인세 얼마 안 돼요. 그다음에 개인소득세가 주고, 네네. 네, 개인소득세가 주고 법인세 그다음에 있고 개인소득세가 한 양도 저기 뭐 종합소득까지 합하면 그게 한 150조 가까이 될 거예요. 네. 법인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세. 그렇군요. 저희 지방세 다는 부동산세니까. 네네. 우리가 이제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동력이 3분의 1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되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내가 주거 비용을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돌리는 중요한 원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정부는 주식도 때려잡고 부동산도 때려잡잖아. 그렇죠. 주식도 네. 이중과세를 하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돈으로 돈 버는 거는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밖에 더 돼요. 아니 근데 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 금융 허브를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산에 다 내려갔잖아요. 예. 그래. 근데 왜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이 대통령 주변에 많았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다 문재인 정부에 지금 다 합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기꾼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높이 평가할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은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행동을 그렇게 안 하니까. 예. 그러면 그렇죠. 뭐 조국부터 시작해서 다 재테크 하잖아요. 하죠. 네, 부동산 투자 다 하잖아요. 주식 아주 개걸스럽게 하잖아요. 네네네. 신라전 이런 사건이 왜 발생했겠습니까? 한번 통 크게 한번 벌고 싶어 하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들은 뭐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만 헤쳐먹겠다는 거지. 아하.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잘 사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관점이라고는. 그리고는 국민들한테는 못 사는 건 다 저 때문이라고 공격 지점만 찍어주는 거죠. 좌표만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지들은 거기서 멀찍이 떨어져가지고는 네. 다 헤쳐먹는 거예요. 제가 좌파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야, 그 사기꾼이라는 거, 거짓말쟁이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 아니 우리 우파는 차라리 그냥 탐욕스러울지언정 네. 돈이 중요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뭐 점잖은 편이죠. 네. 우파는. 근데 좌파는 그걸 나쁜 거라고 얘기하면서 지들은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정말 나쁜 놈이죠, 그거는. 네. 그럼 좌파도 아니네요, 그분들은. 그래서 제가 좌파라고 얘기했는데 좌파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그 좌파도 안 되는 좌파. 네. 지금이라도 네. 손을 가슴에 얹고 반성하고 잘못했다 시인하고. 자, 근데 자 이제 지금이라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런 거 좀 보고 좀 받으시고 해서 이렇게 좀 지식을 넓힌 뒤에 아 역시 공급이 답이구나. 이명박 정권 때 했던 공급과 규제를 오히려 해소하는 방식, 그게 사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켰다는 것 조금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실천을 안 옮기면서 남에게 강요하는 거는 그거는 제일 나쁜 짓이에요. 그게 바람풍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나는 바람풍 할게, 님 바람풍 하라는 이 세상에 그런 나쁜 짓이 어디 있어요? 그 사이에 그런 게 왜 나왔겠습니까? 그게 권력자가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 아이러니하게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자제분들이 다 어디 해외 나가서 공부를 하시대요 보니까. 아,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더 잘 먹고 잘 살지. 왜 권력자니까 남들이 다 대주는 거죠. 지 돈 가지고 어떻게 그래요?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박지원 저 국정원장 후보자도 뭐 지인한테 5천만 원을 빌렸는데 5년이 되도록 이자 한 푼 안 내고 말이죠. 그거는 빌린 건가요? 아니면 받은 건가요? 헷갈리긴 합니다. 자, 부동산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